안녕하십니까. 안선현 대표 방종회사입니다. 오늘 제 499강은요. 증여세와 상호세가 전혀 없는 면세점 해당액에 어떤 규정이 있는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이게 쭉 나가면 증여 공제액 때문에 이제 배우자 1억, 자녀 5천 이런 게 있고 원천적 비과세가 교육비나 학자금 같은 게 있고 장업자금 특례가 5억까지 공제하면 이제 그 이후에 10%, 가업승계 특례도 5억까지, 상업세 합산은 이제 일반은 10년 단위로 끊어지지만 이제 여기 가업 창업자금 이런 것들은 영구 합산된다 이런 얘기고, 영구 합산되더라도 가업상수 공제에서 200억, 300억, 500억이 공제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걸 강의하냐면, 이게 먼저 우리 12월 20일자 안서 실행전을 연말에 제가 증여할 때 고민을 하라고 쭉 그렇게 만들어 놓은 원칙입니다. 보시고 착각해 주세요.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하도 저도 이제 강의를 소재를 파악해 보려고 쭉 보니까 많은 이제 동영상, 이 세금 관련 동영상을 보니까 자꾸 세금이 없는 증여 방법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게 뭐가 있나 했더니 다 그게 아니고 이제 근거 규정을 하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세금이 없이 어떻게 증여가 되겠습니까? 요새같이 국세청 AI 빅데이터가 100%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는 과정에서는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도록 다 보여요. 그래서 현금으로 막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몰라도 하여튼 후보들 아들이 집안에 자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도박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도박을 하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보면 결국 증여의 자금이 이제 활용이 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기 돈으로 제일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요새 하도 집값이 비싸고 정부 잘못해서 수요 공급이 안 맞는 상태에서 2배, 3배 올라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월급을 한 10년, 15년치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는데 지금 30년치로 2배 이상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체 젊은이의 미래를 부모 세대가 뺏어가는 아주 범죄의 행위자는 아니지만 자동으로 범죄의 행위자가 돼버린 결과가 돼서 부모로서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때때로 어떻게 해야 되지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여라는 대안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증여가 작년부터 이루어졌고 그 결과 증여세 면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첫째, 증여 공제액이라는 게 있는데 10년 단위로 배우자한테 6억, 쉽게 좀 비해서 자녀한테 성인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배우자한테 10년 단위 6억이라는 얘기는 10년으로 나누면 6천만 원이니까 어느 중견 생활인 연봉에 5, 6천만 원, 6천만 원을 전액 배우자한테 줘도 생활하게 해도 문제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10년 단위로 6억을 끊은 거예요. 그래서 증여세 비과세 항목이 있는데 증여세법 제 46제 보면 교육비, 학자금, 장학금 이런 것이 이제 그 자녀의 재산 증가가 아니고 이제 그 학자금으로 소비가 된 경우는 증여가 아니다. 피부영자 생활비, 치료비,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우리사 조합원의 주가 차익, 사내 근로복지금에서의 증여, 불이웃돕기 송금 이런 것들은 증여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있고, 그럼 이제 창업자는 증여 특례가 있는데 증여특례제한법 37조 5에 보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창업 현금을 받아가지고 회사를 만들 때 30억 빼기 5억의 그 차액에 대해서만 5억은 그 과세가 없다는 얘기고 5억 초과액에 대해서만 10%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5억 원까지 증여세 없다는 말이 이제 성립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 창업자금 특례 같은 것은 나중에 증여재산에 상업자에서 합산하게 돼 있어요. 영구 합산이 됩니다. 그다음 가업승계 증여 특례도 있어요. 이것은 지분을 증여하는 건데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 6에 보면 자녀의 기업에 대한 가업의 일부 지분을 승계해주면서 어떻게 돼 있냐면 35억까지 빼기 5억 곱하기 10%의 증여세, 즉 5억까지 증여세가 없고 35억 초과에 대해서 35억까지 10% 증여세가 된다. 그래서 35억까지 10% 증여세가 내면 35억이라 할지라도 3억만 내면은 지분 35억 증여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고, 나머지 이제 100억에서 35억까지 차액에 대해서는 20% 증여세만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상당히 작은 금액으로 증여를 해도 이제 지분 승계가 돼서 경영권 승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가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 이제 상호세 합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일반 선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이 돼서 끝나고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되지만 창업자문 특례 증여나 가업 지분 승계 증여 같은 것은
아무리 선징여라 할지라도 10년이 지나도 상업재산이 다시 영구합산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야, 영구합산 되니까 이거 하기 싫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신에 그 영구합산 되더라도 가압상속 공제라는 마지막 단계에서 창업자문 가압승계 이런 거 모든 걸 합해가지고 증여세법, 상업세법의 18조 2항에 보면 가압상속 공제가 적용된다. 물론 이제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고 기업집은 총평가 합산액에서 이제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는 200억 원,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는 300억 원,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는 500억 원의 지분 가치를 빼주기 때문에 창업자문 특례나 가압상속 증여가 합산이 돼가지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100억, 200억, 300억, 500억 공제에서 여기서 걸러지면 상속재산이 거의 상속 과세가 안 되는 기업 가압상속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반 상속재산은 10년 추가되면 다 따로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10년 단위만 잘 젖세 계획을 사온다면 예를 들어서 50대 한 번, 60대 한 번, 70대 한 번, 80대 한 번, 90대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4-5번의 10억씩 증여가 가능하다. 물론 약간의 증여세를 내야 되겠지만 분할 증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계 대표 박인종이었습니다.